핫뉴스 코너가 시작이 됐습니다. 정말 저희가 이제 뭐 이렇게 준비하고 가져온 뉴스를 이제 보시면 앞으로 이제 뭐 방향성이라든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제 매매를 해야 될지 상승장일지 하락장일지 대충이라도 이제 어느 정도 많이 알고 계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세 가지 준비했는데 어떤 건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기사입니다. 테더 가격 조작 논쟁. 코인 시장 뒤흔드라. 뭐 테더가 또 심심하면 또 이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전 세계 최고령 암호화폐 거래소 BTCC가 거래를 재개한다라는 소식을 가져왔고요.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영국 금융감독청 규제 샌드박스에 블록체인 기업을 선정을 했다. 이런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 한번 알아볼 텐데요. 우리가 늘상 알고 있는 악재 부분들입니다. 테더 가격 조작 논쟁, 코인 시장 뒤흔드라 소식을 가져왔는데 분명히 이제 테더 거래소 CEO가 우리는 그 테더 발행량만큼 그 금액을 보유로 하고 있다 공개를 했는데 이 부분이 이제 해소가 됐다고 하더라도 지금 다른 데서는 결국에는 이 비트코인 전체적인 시세 자체를 테더로 인해서 가격 조작을 한 게 아니냐 이 부분에 지금 포커스가 이제 맞춰져 있거든요. 예. 앞으로 이 문제가 조금 이렇게 불거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드는데 이게 만약에 그냥 지나가 버린다면은 시장에 엄청난 이제 상승세가 나올 거고 만약에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좀 더 이제 정부 차원에서 이제 걸고 넘어간다 그러면 가격적인 부분들이 이제 계속해서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이 테더 같은 부분은 좀 이제는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들고 있습니다. 자, 테더는 제가 저번 방송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테더 같은 경우는 달러와 연결해서 이제 비트코인이라든지 여러 알트코인, 이런 가상화폐를 매입하는 그런 코인으로 사용하고 있는 코인입니다. 자, 아시겠지만 뭐 1달러는 1코인이고요. 자, 대신에 1달러는 1테더고요. 자, 1테더를 발행하려면 이제 계좌에 1달러가 들어와야지 그만큼 이제 맞는 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저번에 얼마 전에 그리핀 교수였죠. 미국의 그리핀 교수가 자, 그동안 이제 테더가 유입된 게 25억 개다. 테더 코인을 발행한 게 25억 개인데, 자, 그걸로 인해서 이제는 가상화폐를 구입하고 비트코인을 구입하고 그렇기 때문에 매수세가 많아지고 투자자들도 들어가서 가격을 좀 띄운 게 아니냐라는 좀 의혹을 보였었죠. 그 밖에 이제 올 초부터 지속적으로 테더를 이용해서 이제, 달러가 들어오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테더를 발행해서 그걸로 거래소에서 이제 비트코인을 매수해서 가격을 흔들었다. 이렇게 해서 시세 조작을 했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와주고 있는데, 자, 그 당시에 이제 감사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지금 실제로 그 테더사에 있는 계좌 25억 달러가 있는 걸로 지금 나왔고요. 그리고 테더 코인도 25억 개 지금 발급으로 해서 달러와 이제 코인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이제 비트코인을 띄워놨던 건 개인 투자자들이 이 테더 코인을 발행받았기 때문에 이제 올라갔던 거다라고 나와졌습니다. 그러면서 사건이 이제 일단락이 됐었는데, 자, 이번에는 또 미국의 미디어 업체입니다. 블룸버그가 다시 한번 지적을 하고 넘어갔습니다. 미국 메이저 거래소죠. 자, 크라켄 마켓에서 이제 지금 현재 이 테더를 통한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다라고 또 얘기가 나왔었고요. 자, 테더가 지속적으로 발행이 되고 이제 테더로 인해서 가상화폐를 구매하고 있는데, 자, 이거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이 없다. 이거 조작이 아니냐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좀 크라켄에서는 좀 어이가 없죠. 당연히 이제 1달러를 1테더로 바꿔서 그걸로 이제 비트코인이라든지 알트코인을 매매를 하는데, 자, 테더를 통해서 이제 매매를 했다고 시세 조작을 한다. 그러면서, 자, 블룸버그에서 과연 1달러가 1테더인지, 그 테더가 뭔지는 좀 알고 하는 소리냐, 이런 기본적인 것도 모르는 것 같다라고 해서 강하게 반박을 했습니다. 저도 좀 생각이 마찬가지입니다. 자, 일단은 뭐 계좌 수익을 통해서, 계좌 공개를 통해서 일단은 뭐 25억 달러, 25억 개 제대로 있다라고 좀 나온 상태고요. 자, 그런데 이제 지적을 하는 게 실질적인 계좌를 공개하지 않지 않았냐, 라고 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데, 자, 아시겠지만 감사 보고에서 나왔습니다. 감사 금융당국에서 불시 감사를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이거 좀 신빙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자, 이 테더 발행, 그렇다면 왜 달러로 매수를 하면 되지, 왜 테더로 매수를 해서 이렇게 좀 혼란을 만드냐 하는데, 자, 여러 가지 시스템적 문제나 아니면 자금 문제, 그리고 해외 거래소에서는 이 달러를 취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테더로 교환을 해서 테더로 이제 가상화폐를 구매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테더가 당연히 발행량이 높으면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시장에 유입이 많아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뉴스를 통해서 상당히 불안해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근데 불안해하지 마시고 그만큼 테더 발행량이 많아지고 그만큼 시장에 대한 유입이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역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재가 아닙니다. 이거 좀 불안해하지 마시고
끝까지 이제 투자에 집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뉴스 알아봤고요. 자, 두 번째 뉴스도 제가 바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두 번째 뉴스였죠. 전 세계 최고령 암호화폐 거래소 BTCC 재개한다라고 지금 나오는데, 자, 아시다시피 지금은 뭐 코인베이스라든지 그리고 뭐 바이낸스, 또 이제 한국의 비선 거래소, 자, 이런 메이저 거래소들이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 비트코인 거래소 중에서 원조 거래소죠. 이 BTCC 같은 경우에는 세계 3위 안에 속하는 대형 거래소였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 중국 거래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7년이었죠. 2017년에 이제 중국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금지를 지금 하고 ICO를 전면 금지하는 바람에 조금 힘을 잃고 이제 설 자리를 좀 잃어버린 그런 거래소였고요. 자, 역시나 마찬가지로 2017년 9월에 이제 문을 닫고 이제 헤맸습니다. 홍콩에도 가서 이전을 하고 런던에 가서 이전을 하고 이렇게 좀 큰 거래소가 좀 망한 이런 케이스였는데, 자, 이번에 2018년 올해 1월에 홍콩의 펀드 투자에서 이제 이 BTCC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은 숨죽이고 좀 눈치를 보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자, 하지만 이 BTCC 거래소가 다시 재개될 것이라는 설이 돌고 있고, 실제로 이 BTCC 거래소의 CEO 역시 가상화폐 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낙관적, 그리고 앞으로도 상승할 수 있다라고 밝혀주면서 좀 화제를 끌고 있습니다. 자, 며칠 전이었죠. BTCC 설립자가 직접 나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암호화폐를 거래하며 이제 외화 유출의 가능성이 있어서 중국이라든지 한국도 언급을 했습니다. 한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지금 암호화폐 거래를 좀 금지하려고 그러고 규제를 하고 ICO를 규제한다라고 좀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그 당시에 뭐 비행기를 통해서 예를 들기도 했었습니다. 항공사에서 비행기가 해외로 나간다고 해서 비행기가 없어지는 건 아니다.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비행기는 있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다시 돌아온다라고 얘기해줬습니다. 자, 그만큼 마찬가지죠. 지금 이 해외 유출 문제로 ICO를 규제하고 또 이제 가상화폐 거래소를 좀 막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현실은 어떻게 됐죠? 현실은 국내 인재들이라든지 국내 자금이 오히려 더 해외 거래소에 투자하면서 빠져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지적을 하면서 자, 이제는 좀 안 되지 않냐 얘기가 나와주고 있고요. 자, 지금 뭐 아시겠지만 방금 전에 테더 발행량에 대해서도 또 얘기를 했었습니다. 테더 발행량이 많아지고 있고요. 또 얼마 전에도 한번 또 크게 상승이 나왔었죠. 가상화폐 시장이 크게 상승이 나오고, 이제 막 가상화폐 시장은 성장하는 단계다. 이제 막 블록체인의 신기술들이 나오고 있는 단계고요. 그에 맞는 가상화폐들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그 전에 대형 거래소까지 재오픈을 한다라는 건, 자, 당연히 앞으로의 시장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좀 입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대형 거래소가 아무런 이유 없이 무너지는 시장에 절대 재오픈을 하지 않는다. 이것만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요. 자, 투자자분들 지금 오늘 조금 하락하고 오늘 힘이 없다 그래서 가상화폐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좀 중장기적으로 미래를 봤을 때는 충분히 상승할 수 있고, 지금도 이 내려가는 장에서도 수익 볼 수 있는 구간은 상당히 많다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내시고요. 이제 이런 이런 호재성 뉴스가 계속 나와주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코인119 방송 이렇게 시청하시면서 어떤 호재가 있는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기사까지 알아봤습니다. 저희가 코인119 방송을 뭐 계속 꾸준히 하고 있었지만, 지난주였습니다. 지난주에 이거에 관련해가지고 중국 쪽이었습니다. 중국 쪽 관련해가지고 뭐 비공식적인 뭐 정보긴 했지만, 정확히 방송 끝나고 나서 온라인 공개 방송을 통해가지고 6천 달러 초반대에, 분명히 이제 뭐 상승살 재료가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약간 암시를 해드리는 이야기들을 이제 많이 해드렸었는데, 그때 이후로 이렇게 수익을 크게 보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추가 매수를 통해서 전략적으로 운영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셨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중국 문호가 개방이 되고 거래소가 재개된다라는 것은 본격적으로 상승세 사이클을 타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셔도 무방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기사 알아봤고요. 마지막 세 번째 기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국 금융감독청입니다. 규제 샌드박스에 블록체인 기업을 선정을 했다는 소식을 했는데, 샌드박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어떤 업종이라든지 경쟁력 있는 업종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격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일종의 정책 중의 하나인데, 영국에서 그러면 미국 다음으로 굉장히 뭐 금융권으로 이렇게 굉장히 유명한 나라긴 한데, 블록체인을 이렇게 본격적으로 기업들 위주로라든지 금융권 위주로 이렇게 추진을 한다라는 건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뭐 싱가포르나 스위스처럼 그 블록체인 기업, 스타트업 기업도 유치를 해가지고 새로운 금융권의 탄생인지 이게 가장 궁금한 포인트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제 샌드박스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좋은 내용입니다. 규제 샌드박스는 뭐 아시겠지만 이제 투자를 할 때 그 스타트업 기업들이 이제 새로운 신기술이라든지 신제품을 내세울 때 그전에는 이제 여러 가지 좀 까다로운 절차를 밟고 허가를 받아서 이제 내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이 규제 샌드박스는 그 구간, 이 기업들은 다른 규제 없이 이제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이제 신기술이라든지 뭐 신상품을 개발할 수 있다라고 좀 허용해 주는 거고요. 일단 먼저 개발을 한 뒤에 이제 실생활 속에서 사용한 뒤에 문제점이 있는 것을 차차 고쳐나가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규제 샌드박스입니다. 자, 이번에 영국에서 규제 샌드박스에 블록체인 기업들을 이제 추가를 시켰는데, 자, 단순히 그냥 추가가 아니고요. 이번에 블록체인 샌드박스 지정된 그 기업 중에 40% 이상이 블록체인 기업들로 나와졌습니다. 자, 그 중에는 이 가상화폐를 새롭게 시작하는 가상화폐 스타트업 기업들도 있어가지고 이제는 앞으로 영국 시장에서 이 블록체인과 가상화폐를 살리겠다, 더 공격적으로 지원을 하고 공격적으로 이제 활성화를 시키겠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 샌드박스에 대한 그룹은 가장 큰 규모였습니다. 이번 샌드박스 규제가 가장 큰 규모였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블록체인 관련 그런 기업들이 가장 많다. 이거는 상당히 좋겠죠. 자, 마찬가지로 29개사입니다. 29개사가 샌드박스에 이제 적용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 중에서 이제는 뭐 블록체인을 뭐 보험이라든지 그리고 이런 AI,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렇게 결합시켜서 시스템을 만드는 기업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 가상화폐 자산의 리스크를 관리하는 그런 회사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 심리 위축이 나오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죠. 가장 큰 이유가 이 투자 심리 위축이고, 과연 내가 들어가 있는 코인들이 안전한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문의를 좀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을 텐데, 자, 마찬가지죠. 이렇게 가상화폐 자산의 리스크를 활용하고 최소화를 시켜서 이제 투명한 시장으로 만들겠다, 이런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이 기업들에게서는 이제는 앞으로 규제 없이 많은 상품과 많은 시스템들을 만들어서 시장에 내놓을 거고요. 이제 그 나온 시스템이라든지 그 나온 이제 상품들을 통해서 평가를 해서 더 좋은, 더 투자자들에게 깨끗하고 투명한 이런 상품들이 좀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방금 이제 BTCC 거래소가 오픈하는 거, 앞으로의 시장의 상승을 알리는 신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영국에서 이 샌드박스에 가상화폐, 블록체인 기업들을 대거 투입시킨 거 역시 이젠 시장을 발전하겠다라는 거고요. 더 한 가지 좋은 거는 아직 G20 재무장관 회의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G20 재무장관 회의가 시작하기도 전에 이렇게 긍정적인 제도권 내로 편입시켜주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면 당연히 보고서들은 이런 제도권 내에 편입시켜주는 그런 보고서들이 많이 나올 거고요. G20 재무장관 회의 이후에 더 전 세계가 같이 제도권 내로 편입시켜주는 그런 공통 법안이 나올 거라고 좀 판단되기 때문에 상당히 저는 좋게 보고 있고요. 앞으로 가상화폐 시장 호황기를 다시 한번 맞을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번째 기사까지 알아봤습니다. 영국이 본격적으로 이렇게 그 자금들을 투입을 시켜서 정책적으로 이렇게 스타트업 기업들을 이제 육성한다. 거기다 이제 블록체인 기술도 같이 이렇게 활성화시키고 개발을 나간다는 것 자체가 참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영국이라고 치면은 뭐 금융권으로 뭐 세계의 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금융권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을 해서 먼저 이제 선점을 하려는 그런 의도가 조금 이렇게 많이 묻어나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렇게